정부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초중고 등교 개학을 일주일씩 연기했죠. 지난 시간에 학부모와 교원 단체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방역에 관해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정부가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주일 연기 후에 등교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뒤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예, 등교 개학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교사나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걸 보면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등교 시기를 결정해야 하다는 그런 면에 부딪힐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다른 지역도 같이 가야 될지 멀리 있는 지방도 하는 건 좀 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그 발생이 됐을 때에 다 이렇게 학교를 등교를 늦추면은 뭐 1년 내내 등교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 등교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등교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5월 연휴가 끝난 지난 6일이죠. 그때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 자체 발생이 좀 이번 이태원 클럽 관련 때 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없는 날도 있었고 확실하게 5명 미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시기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또 날도 네.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해이해지면 안 되고요. 국민들도 기본 수칙을 수행하고 또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태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런 수칙을 지키는지 하는 행정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등교 전까지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개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방역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결국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사람이 밀집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관리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각 교실별로 또 각 층별로 감염 관리하는 선생님들을 따로 정해서 그분들이 각별히 더 전문 지식을 갖고 아이들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좀 마련해서 학교에서 만일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교 전체를 문다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동선만 분리하고 음. 등교 시간만 조정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확진자 한 명 발생했다고 다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조만간에 다시 등교는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좀 걱정입니다. 이게 괜찮을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마스크는 교실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문제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그 마스크가 깨끗할 리가 없겠죠. 음. 예, 위생 문제. 그 다음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대체로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기관지 천식이라는 비교적 흔한 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마스크를 끼고 오랫동안 과한 일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몸에 산소가 살짝 감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호흡기, 특히 호흡기가 약한 학생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각 담임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지역 인천과 부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각자 지켜야 할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예, 이 방역 관리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각각 항목을 좀 정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럽 등을 비롯한 야간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행정 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업소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고 그 손님들을 받는데 그 대신에 면적에 따라서 입장객을 제한을 음, 하고 편의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님 간 거리 두기를 2m 양팔관계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거리 두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규정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제곱미터짜리 업소에서는 테이블을 몇 개를 써야 된다. 4인용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음, 현장에서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뭐 환기하라 소독하라 하지만 환기 시설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게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관리자를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사람이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움직여야지 방역 당국만 믿고 있다가는 여기저기서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